72세 박영희 님이 비타민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소진입니다. 30년간 진료하며 깨달았습니다. 약을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한 삶을 만든다는 것을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집에서 약을 잘못 섞어 드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박영희 님은 매일 아침 멀티비타민, 칼슘제, 비타민 D를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였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소변이 안 나왔습니다. 병원에서 진단받은 건 급성 심부전. 의사가 말했습니다. 약을 잘못 섞어 드셨네요. 여러분, 약은 잘못 섞으면 독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위험한 약 4가지 조합과 안전한 대체법을 모두 공개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 봉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지 않나요? 아침에 한 번에 여러 알씩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4주 만에 신장과 간 수치를 안정시키는 비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잠깐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약 4가지 조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 조합. 멀티비타민과 칼슘제. 혹시 여러분은 비타민을 하루에 몇 개나 드세요? 멀티비타민 하나, 칼슘제 하나, 이 정도는 기본이라고 생각하시죠? 69세 이정수 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비타민은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도 괜찮겠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멀티비타민과 칼슘제를 함께 드셨어요. 6개월간 말이죠.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옆구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픈가 보다 하고 넘겼어요. 하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밤에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말이에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의사가 깜짝 놀랐습니다. 신장에 결석이 이렇게 많이 생겼네요. 이정수님은 더욱 놀랐습니다. 저는 물도 많이 마시고 건강하게 사는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비타민과 다른 약을 같이 드시나요? 비타민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실제로 캐나다 토론토 대학병원에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시는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54세 남성이 비타민 D를 하루 8,000에서 12,000 단위씩 드셨어요. 기간은 무려 2년 반입니다. 의사들이 권장하는 양의 10배가 넘는 양이었죠.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분의 신장 기능이 70%에서 15%까지 떨어진 겁니다. 투석을 받아야 하는 직전 상황까지 간 거예요. 더 충격적인 건 이것이 영구적인 손상이라는 겁니다. 의사들은 말했습니다. 다시는 예전 신장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 약통에도 이런 위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멀티비타민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성분표에 비타민 D가 들어 있습니다. 칼슘제도 확인해 보세요. 여기에도 비타민 D가 추가로 들어 있어요. 칼슘 흡수를 돕는다는 이유로 말이죠. 2개를 함께 먹으면 비타민 D가 과다해집니다. 비타민 D가 너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칼슘 흡수가 폭증합니다. 평소의 3배, 4배까지 말이에요. 그 많은 칼슘이 어디로 갈까요? 뼈로만 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혈관 벽에 쌓입니다. 신장에도 쌓여요. 심장에까지 쌓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칼슘 침착이라는 현상입니다. 신장에 칼슘이 쌓이면 결석이 생깁니다. 혈관에 쌓이면
혈관이 딱딱해져요. 심장에 쌓이면 심장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10년부터 비타민 D 중독 사례가 75%나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계셨나요? 그 생각 오늘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째 조합도 충격적이었지만 두 번째는 더 심각합니다. 실제로 30%의 시니어가 겪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는 실수입니다. 두 번째 위험 조합. 소염진 통제와 위장약. 관절이 아픈 65세 김미영님의 이야기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소염진 통제를 드시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약을 먹고 나면 속이 쓰렸습니다. 약 때문에 속이 아픈가 보네. 위장약도 같이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요? 김미영 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소염진 통제와 위장약을 함께 드셨습니다. 이제 속도 편하고 무릎도 안 아프네. 완벽하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3개월 후 정기검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던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신장 수치가 많이 나빠졌네요. 3개월 전과 비교하면 2배나 올랐어요. 김미영님은 당황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혹시 진통제와 위장약을 함께 드시나요?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상에서 소염진 통제와 제산제를 함께 복용하는 분들 중 약 30%가 신장 기능 저하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소염진 통제는 신장의 혈류를 감소시킵니다. 신장이 제대로 일을 하려면 충분한 혈액이 흘러야 하는데 그 혈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위장약 중에서도 제산제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킵니다. 신장에서 약물을 걸러내는 기능을 방해하는 거죠. 2개를 함께 먹으면 신장이 이중으로 고생합니다. 혈액은 적게 받으면서 독성 물질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숨은 출혈입니다. 소염진 통제는 위벽을 자극해서 미세한 출혈을 일으킬 수 있어요. 평소 같으면 속이 아파서 바로 알 수 있는데 위장약 때문에 그 신호를 놓치게 됩니다. 속이 편하니까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68세 조정원님은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무릎 아픈 약과 위장약을 6개월간 함께 드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시더니 쓰러지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보니 만성출혈로 인한 빈혈이었어요. 위에서 조금씩 계속 피가 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위장약 때문에 아픈 줄도 몰랐던 거죠. 이것만으론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조합은 더욱 위험합니다. 한순간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거든요. 바로 여러분이 감기 걸렸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세 번째 위험 조합. 수면제와 감기약. 70세 박동희님의 평범한 어느 날 이야기입니다. 요즘 잠이 잘 안 와서 수면제를 드시고 계셨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감기에 걸리셨습니다. 코가 막히고 기침이 나서 감기약을 사러 약국에 갔어요. 약사가 물었습니다. 다른 드시는 약 있으세요? 박동희님은 수면제 정도요. 하고 대답하셨습니다. 약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면제랑 함께 드시면 많이 졸릴 수 있어요. 조심하셔야 해요. 박동희님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조심하면 되죠. 약사도 더 이상 강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박동희님은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잠을 위한 거고 하나는 감기를 위한 거니까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첫날 밤 평소보다 깊게 주무셨습니다.
감기약 효과가 좋네. 코도 안 막히고 잘 잤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셋째 날 새벽 3시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고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이상하네. 한 발짝 내딛는 순간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수면제와 감기약을 함께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박동희님은 놀랐습니다. 왜요? 전혀 다른 약인데요. 통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숫자를 들으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70세 이상에서 수면제와 감기약을 함께 복용한 후 낙상 사고가 일어날 확률은 평소의 4배입니다. 4배라는 건 엄청난 수치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감기약 성분은 감기 증상을 완화하지만 동시에 졸음을 유발해요. 수면제도 당연히 졸음을 유발하죠.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3이나 4가 되는 거예요. 졸음 효과가 배가 되는 겁니다. 더 심각한 건 70세가 넘으면 약물 대사가 현저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젊을 때는 6시간이면 몸에서 빠지던 약이 12시간, 심지어 18시간까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아침까지 몽롱한 상태가 계속되는 거죠. 실제로 73세 이순덕 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감기약과 수면제를 함께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넘어지셨어요.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6개월간 침대에서 지내셔야 했어요. 감기 때문에 약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순덕님의 한숨 섞인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번째 위험 조합. 혈압약과 이뇨제. 68세 최영호님은 15년간 고혈압으로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혈압 관리도 잘 되고 있었고 큰 문제 없이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여름 몸이 자주 붓기 시작했어요. 다리가 퉁퉁 붓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부어 있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점점 심해졌어요. 그때 같은 아파트에 사는 지인이 말했습니다. 나도 다리 부었을 때 이 약 먹고 좋아졌어. 남은 거 줄게. 그렇게 이뇨제를 받아서 드시기 시작했어요. 최영호님은 기존의 혈압약을 드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증상을 겪은 사람이 주는 거니까 안전하겠지 하고 생각하셨어요. 처음 2주는 정말 좋았어요. 부기도 빠지고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3주째부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에 느끼지 못했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쿵쾅쾅, 쿵쾅쾅 불규칙하게 뛰는 것 같았습니다. 4주째 되던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쓰러질 뻔했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갔더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매우 불규칙합니다. 부정맥이 왔네요. 혈액 검사 결과는 더 충격적이었어요. 칼륨 수치가 정상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혈압약과 이뇨제를 함께 드셨죠. 이 조합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혈압약 중에서도 사르탄 계열은 칼륨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이뇨제도 종류에 따라 칼륨 배출에 영향을 줘요. 두 개가 만나면 몸속 칼륨 농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륨이 너무 높으면 심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심장은 전기 신호로 움직이는데 칼륨 농도가 바뀌면 이 전기 신호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부정맥입니다. 심한 경우 심장이 멈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72세 김정혜님은 이 조합 때문에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으셨습니다. 다행히 살아나셨지만 죽을 뻔했다고 하시더군요. 또 다른 문제는 이런 증상이 서서히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갑자기 쓰러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몸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 있어요. 혹시 지금 여러분도 혈압약과 부종치료제를 함께 드시고 계시나요?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느낌은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즉시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지금까지 위험한 4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바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죠.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약 봉투를 여러 개 가지고 계시나요? 아침에 한꺼번에 여러 알씩 드시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책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안전한 대체법만 따라하셔도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하루 한 줄 복약 노트입니다. 복약 노트가 뭐 그리 중요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67세 정혜란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정혜란님은 당뇨약, 혈압약, 관절약, 위장약까지 총 8가지 약을 드시고 계셨어요. 아침에 4알, 저녁에 4알씩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약을 적어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깜짝 놀라셨어요. 작은 수첩에 하루씩 적어보니까 비슷한 성분이 겹치는 게 보인 거예요. 이 약이랑 저 약이 똑같은 성분이네. 위장약 2개에 들어있는 성분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관절약과 진통제에도 같은 소염 성분이 들어있었어요. 결국 8가지 약을 5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적어보니까 이렇게 중복이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 방법으로 생명을 구한 분이 정말 많습니다. 작은 수첩 하나면 충분해요. 오전 8시 혈압약 1알, 오전 8시 30분 당뇨약 1알, 오후 6시 칼슘제 1알. 이렇게 간단하게 적으시면 됩니다. 한 달만 적어보세요. 놀라운 발견을 하실 거예요. 두 번째, 약사 상담 2분 비법입니다. 새로운 약을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현재 드시는 약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 두세요. 약 봉투째로 찍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국에서 약사님께 보여드리세요. 약사님, 이 약들과 함께 먹어도 괜찮을까요? 단 2분이면 큰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71세 김순자님은 이 방법으로 위험한 조합을 피했어요. 새로운 진통제를 받으러 갔는데 기존 약 사진을 보여드렸더니 약사님이 이 약들이랑 함께 드시면 안 돼요. 시간을 띄워서 드세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약사님 말씀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약사는 약물 상호작용 전문가입니다. 이분 상담으로 몇 년의 고생을 막을 수 있어요. 세 번째, 건강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약 대신 음식이 정말 도움이 될까 하고 의심스러우실 거예요. 하지만 69세 장명희님의 놀라운 변화를 보시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장명희님은 멀티비타민과 칼슘제를 5년간 드셨어요. 그런데 제가 자색 양배추와 브로콜리 샐러드를 권해드렸습니다. 양배추에는 비타민C가 레몬의 2배, 브로콜리에는 엽산이 시금치의 3배나 들어있어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그게 비타민만큼 효과가 있을까? 3개월 후 건강검진 결과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비타민C 수치가 오히려 더 좋아진 거예요. 자색 양배추는 항산화 성분까지 풍부합니다. 브로콜리는 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샐러드 만들기도 간단합니다. 양배추와 브로콜리를 잘게 썰어서 올리브 오일에 살짝 버무리기만 하면 돼요. 식초 한 방울 떨어뜨리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수면제 대신에는 라벤더, 심호흡을 해보세요. 72세 이영자님은 수면제 없이 푹 잘 수 있게 되셨어요. 처음엔 이런 게 되나 싶었는데 정말 신기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에 라벤더 오일 한 방울을 손목에 발라보세요. 그리고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4초 들이마시고 6초 참고 8초에 걸쳐 내쉬는 거예요. 이걸 10번만 반복하면 됩니다. 라벤더 향이 뇌에서 수면, 호르몬 분비를 도와줍니다. 수면제처럼 억지로 재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잠이 와요. 이영자님은 말씀하셨어요. 수면제 먹을 때는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정말 개운해요. 소염진 통제 대신에는 생강차를 드셔보세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성분이 천연 소염 작용을 합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던 74세 박상호님이 생강차로 많이 좋아지셨어요. 약 먹을 때보다 속도 편하고 관절도 덜 아파요. 생강 3-4조각을 끓는 물에 10분간 우려내시면 됩니다. 꿀 한 숟가락 넣으면 더욱 좋아요. 하루 2-3잔씩 드시면 소염 효과를 느끼실 수 있어요. 위장약 대신에는 양배추즙을 추천합니다. 양배추에는 위 점막을 보호하는 비타민이 풍부해요. 68세 조미경님은 만성위염 때문에 위장약을 10년간 드셨는데 양배추즙으로 바꾸신 후 위가 훨씬 편해지셨어요. 약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도 편해요. 양배추 4-5장을 믹서에 갈아서 아침 공복에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없을 수 있지만 사과 반 개 넣으면 훨씬 맛있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가이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3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모르면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겁니다. 이 규칙만 지켜도 약 때문에 생기는 위험의 90%를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 3. 하루 3번 겹침 확인하세요. 아침, 점심, 저녁 약을 드시기 전에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이 약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을까? 70세 김철수님은 이 방법으로 큰 사고를 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평소처럼 약을 드시려는데 문득 생각이 났어요. 아침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수면제까지 먹어도 될까? 그래서 그날은 수면제를 드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 위험한 조합이었어요. 3초만 생각했는데 큰 사고를 막았네요. 습관이 되면 자연스럽게 위험을 피할 수 있어요. 두 번째 3. 3달마다 처방 재검토하세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복용하는 약을 점검해 보세요. 이 약이 정말 아직도 필요할까? 새로 추가된 약은 없을까? 67세 한순옥님은 3달마다 약을 정리하신 결과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작년 봄에는 12가지 약을 드셨는데 지금은 7가지로 줄어들었습니다. 몸 상태는 계속 변하는데 약은 그대로 먹고 있더라고요. 혈압이 안정되면서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어요. 위염이 좋아지면서 위장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관절 운동을 꾸준히 해서 관절약도 절반으로 줄었어요. 3달마다 점검하니까 불필요한 약을 찾을 수 있었어요. 몸 상태는 계속 변합니다. 약도 그에 맞춰 조정해야 해요. 세 번째 3. 이상 증상이 3일 지속되면 바로 병원에 가세요. 어지러움, 속쓰림, 두통이 3일 계속된다면 약 때문일 수 있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72세 박윤자님이 말씀하셨어요. 어지러움이 3일째 계속되길래 병원에 갔더니 약 때문이었어요. 혈압약과 어지러움 약을 함께 드셔서 혈압이 너무 내려간 거였어요. 3일 규칙 덕분에 큰 병을 미리 막았어요. 특히 새로운 약을 시작한 후 3일간은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고대 로마의 철학자 플라우투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먹는 약으로도 병을 만든다. 2000년 전 말이지만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약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약 봉투를 확인하고 싶어지셨나요? 그 마음이 바로 건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약 봉투를 한번 더 살펴보세요. 같은 성분이 들어간 약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복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약은 없는지도 살펴보세요. 여러분, 약을 줄이는 것이 두려우시나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적은 약으로도 충분히 건강할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약을 줄인 후 더 활기차진다고 말씀하세요. 몸이 가벼워졌어요. 머리가 더 맑아진 것 같아요. 소화도 더 잘 돼요. 이런 변화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위험 조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첫째, 멀티비타민과 칼슘제는 절대 함께 드시지 마세요. 둘째, 소염진 통제와 위장약도 위험한 조합입니다. 셋째, 수면제와 감기약은 낙상 위험을 4배 높입니다. 넷째, 혈압약과 이뇨제는 심장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약은 줄이고 자연스러운 건강법을 늘려가세요. 규칙적인 산책, 균형 잡힌 식사, 충분한 수면. 이런 기본이 때로는 약보다 더 강력합니다. 약을 줄이면 행복한 삶이 늘어납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약 조합이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압약을 안전하게 줄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건강한 노후를 위한 지혜 함께 나눠가요. 감사합니다.